안녕하세요. 모병제 추진시민연대입니다. 오늘은 저희 모병제 추진시민연대에서 확인신체검사라는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확인신체검사는 2012년에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로 병역 완전면제를 받은 사람, 전식을 노역으로 평시 징집을 면제받은 사람, 보충역 복무 대상으로 징집감면을 받은 사람 중에서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신체훼손 또는 속임수로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은 경우 그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그러니까 병역면탈, 일명 면탈 목적으로 자해나 체중 조절 등 신체 상태를 조작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과 그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로 줄여서 확인신검으로 부릅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 중에는 확인신체검사뿐만 아니라 수용자 중에서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몸의 상태를 조작하거나 속임수를 쓴 것으로 처벌된 사람을 징집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도 있으며 그 해에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신체훼손이나 속임수를 단속, 적발, 수사를 하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도 창설되었는데 이들 세 가지는 징병 강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확인신체검사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의 확인신체검사 관련 조항, 병무청 훈령인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입니다. 근거 규정 중 병역법 시행령의 상세 조항 내용을 보면 현역의 복무를 마친 예비역도 예비군을 피하기 위한 신체 상태의 조작, 속임수로 예비역 편입에서 제외되는 것도 면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현역 징집 대상자가 병역 완전 면제를 받아 징집을 피하는 것, 평시 징집 면제의 민방위 편성인 동시에 전시근로 소집 대상인 전시근로역이 되어 평시 징집을 피하는 것,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인 보충역으로 감면받기 위한 자해, 체중 조절 등 신체의 상태를 조작하는 것 또는 속임수인 경우, 그러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확인신체검사의 대상은 시력이나 정신적 문제로 평시 징집 면제인 전시근로역, 병역 완전 면제를 받은 사람 중에서 특정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 질병이나 장애로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신체 등급 4급 보충역 징집감면, 전시근로역 병역 완전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 중에서 규정에서 정한 치료를 중단한 경우입니다. 저희 모병제 추진시민연대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와 관련 없을 것 같은 특정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자격이나 면허 제한과 관련된 내용도 설명하게 된 것은 확인신체검사 대상 관련 규정에 특정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자격이나 면허 제한과 관련된 법이 있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특정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자격이나 면허 제한과 관련된 내용도 설명함을 알립니다. 특정 자격이나 면허는 자동차 운전면허, 철도 차량 운전면허, 동력 수상 내적이 구조종 면허가 있으며 이 중 자동차 운전면허, 철도 차량 운전면허는 안과나 정신과적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 즉 시력이나 정신적 문제로 전시근 노역이나 병역 완전 면제를 받은 사람이 취득한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등 3개의 면허 외에도 항공 관련 자격, 의사 자격이나 약사 자격 등 의료 관련 자격,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화장품 제조업,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등 25개 이상의 자격이나 면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병역 판정검사를 받기 전에 자동차 운전면허, 동력 수상 내조 조종기구 면허를 딴 사람이 병역 판정검사에서 시력 문제에 해당하는 안과, 정신적 문제에 해당하는 정신과, 뇌전증으로 인해 전시근 노역이나 병역 완전 면제 판정을 받으면 병역 판정검사 규정에 의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통보 대상이 되는데 이는 자동차 운전면허는 시력 문제, 정신적 문제, 뇌전증이 있는 경우 동력 수상 내조 조종기구 조종면허는 정신적 문제가 있을 때는 면허 취득에 제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중에서 정신적 문제는 통보 대상인 정신적 문제도 치매, 조현병, 조울병,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장애, 마약, 알코올 등 물질 관련 중독장애 등 일부 정신적 문제만 해당하며 그 밖의 정신적 문제는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 통보 대상에 해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인신체검사 대상 중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여부만으로 보면 사실상 포괄적인 정신적 문제로 징집을 면제받은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불용인 검사규칙에 나와 있는 번호는 병역 판정 기준의 질병이나 장애에 해당하는 번호 중에서 정신과적 문제, 정신질환, 정신적 문제는 93부터 100 사이까지입니다. 이는 국방부령인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있는 질병이나 장애에 의한 병역 판정 기준의 정신과적 문제, 정신질환, 정신적 문제이며 이 판정 기준에 나와 있는 93호부터 105호까지가 정신과적 문제, 정신질환, 정신적 문제에 의한 병역 판정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포괄적인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 번호순으로 보면 93호 치매 등 신경인지장애, 94호 마약, 알코올 등 물질 관련 중독장애, 95호 조현병과 조현정동장애, 96호 조현병과 조현정동장애가 아닌 그 밖의 정신병적 상태, 97호 양극성 장애, 98호 우울장애, 99호 불안장애, 강박장애 등 신경증적 장애, 100호 섭식장애,
수면장애 등 101호 기면병, 102호 성격장애, 102호 품행장애, 102의 3호 성별불일치, 103호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104호 자폐 스펙트럼 장애, 104의 2호 ADHD, 학습장애 등 신경발달장애입니다. 특정 자격이나 면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운전면허로 자동차 운전면허는 통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 자동차 운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인해 필수적인 면허로 통하는 것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시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 중에서 양눈이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안 보이는 실명 상태인 시각장애인에게는 운전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양눈이 완전히 안 보이는 실명이 아니라 한쪽 눈만 보이거나 눈이 보이는 질적 수준이 다른 시각장애인, 시력이 나쁜 수준인 시력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운전에 문제가 덜하거나 없습니다. 시력 문제에 의한 면허 제한 규정보다 더 문제가 되는 제한 규정은 정신적 문제에 의한 자격이나 면허 제한 규정입니다. 정신적 문제도 폐쇄병동에 입원해야 하는 정도로 심각한 정도의 정신질환자와 흔히 성인이 되는 연령인 20살 이상 기준으로 보호자 없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불가능하고 자립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발달장애인은 운전이 불가능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약물로 관리되는 정신질환, 강박장애 등 경미한 수준의 정신질환 내지 정신적 특성, 경미한 수준의 발달장애인은 운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성별불일치도 운전이 불가능한 수준의 정신적 특성이 아닌데 성별불일치를 가진 사람은 성정체성이 다를 뿐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한 수준의 정신적 특성이 아닙니다. 성별불일치는 트랜스젠더로 불리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정신적 특성을 의미하는 진단명으로 성별불쾌감 등으로 불렸으며 이들이 호르몬 요법을 받는 정도만 할 뿐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 등 트랜스젠더들이 받는 의료적 조치를 일명 트랜지션, 성전환으로 부르기도 하며 그 반대어는 디트랜지션, 리트랜지션, 탈성전환, 재성전환으로 부릅니다. 여기서 본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관련된 자료 사진들을 보면 운전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한 정도인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군복무가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 어려움의 정도 차이 상관없이 있을 뿐 그 정신적 문제가 자동차를 운전하기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질병이나 장애가 있음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적성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무시해도 안전운전을 하는데 문제없는 수준의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견도 있어 특정 자격증과 면허증 제한과 관련하여 장애인 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자료 화면처럼 지적장애인이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배달하는 경우에서 보듯이 경미한 정도의 지적장애인과 경미한 수준의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 또한 안전운전에 문제를 주는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없는 이상 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 자폐성 장애를 가진 교수를 다룬 영화 주인공의 운전 장면도 영화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시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은 눈이 안 보이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당사자 스스로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지만 운전이 가능할 정도로 눈이 보인다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하기도 합니다. 십수년 전에 시각장애인으로 알려진 한 장애인 단체의 회장이 사륜 오토바이, 일명 ATV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가짜 장애인으로 의심되어 민원이 들어가 그 당사자가 장애 등급 재판정을 받게 된 사례와 시력과 연관된 질환으로 인해 안경을 쓰지 않으면 보이지 않지만 안경을 쓰면 보는데 질적 문제가 있더라도 눈이 운전이 가능한 정도로 시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운전이 불가능한 정도의 실명인 경우에 해당하는 장애 등급 1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후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것이 알려져서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가짜 장애인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장애인 복지제도의 문제에서 생긴 것으로 시각장애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 정도에 해당되는 등록 장애인 기준에서 받을 수 없는 혜택을 노린다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 상태가 가벼우면서 그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통해 지원받는 것을 노려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눈이 안 보이는 수준의 시각장애인도 운전이 가능한 기술이 탑재된 자동차가 개발되어 있고 이러한 기술이 있는 자동차가 보급된다면 눈이 안 보이는 수준의 시각장애인은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도 운전이 가능한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에 한해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과 관련해 숫자 형태의 장애 등급제는 2019년에 폐지되었으며 이와는 별개로 장애인 등록제도와 기준의 문제점의 경우 저희 모병제 추진시민연대에서 다루기에는 주제와 관계가 없어 자세히 다루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모병제 추진시민연대 회원 중에서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원도 있으며 경미한 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등록이 어렵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회원도 존재합니다.
나머지 면허인 철도 차량 운전면허, 동력 수상 내적이 구조종 면허도 자동차 운전처럼 폐쇄병동에 입원해야 하는 정도로 심각한 정도의 정신질환자와 20살 이상 기준으로 보호자 없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불가능하고 자립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발달장애인을 제외하면 문제가 덜하거나 없습니다. 철도 차량 운전면허와 동력 수상 내적이 구조종 면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가 없는 사람의 경우 취득한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와 비교했을 때 철도 기관사나 수상 레저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취미 등 직업적이지 않은 것으로 모터보트 같은 기구를 조종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찾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또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거나 가능하더라도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건설기계의 조종이 필요한 각종 건설 현장, 공사 현장도 비슷합니다. 이 특정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취득에 의한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되는 규정도 확인신체검사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2012년에는 포괄적인 정신적 문제, 시력, 뇌전증에 의한 전시근 노역이나 병역 완전 면제자가 특정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취득한 경우로 시작했으며 이 특정 자격증이나 면허증 취득에 의한 확인신체검사 규정은 연도마다 다릅니다. 대개 정신적 문제에 의한 전시근 노역이나 병역 완전 면제자의 경우 2014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동력 수상 내적이 구조종 면허,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를 축소했으며 2018년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완화하더니 2020년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을 다시 포괄적인 정신적 문제로 전시근 노역이나 병역 완전 면제를 받은 경우로 강화했습니다. 이후 장례지도사 자격,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 자격, 조리사 자격, 화장품 제조업 자격,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 등 11개 이상의 특정 자격이나 면허 중에서 한 가지라도 취득한 경우까지 확대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정신적 문제로 전시근 노역이나 병역 완전 면제인 경우에는 2014년부터 물질 관련 중독 장애만으로 확인신체검사 대상을 축소하다 2020년부터 포괄적 정신적 문제로 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사회복지사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자격 제한과 관련된 법의 조항 내용을 설명한 후 알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정신적 문제같이 특정 질환이나 장애로 병역 완전 면제를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특정 자격이나 면허 취득을 하면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확인신체검사 규정의 특정 자격이나 면허 취득 제한에 나와 있는 자격 또는 면허 취득 제한 관련 법조항은 자격이나 면허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시력 문제, 정신적 문제, 뇌전증이 있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 또는 면허의 결격 사유, 그러니까 취득이 제한된다는 조항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정신적 문제에 의한 특정 자격이나 면허 취득 제한 조항이 정신질환자, 정신적 장애를 가진 분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제한 조항은 자동차 운전면허의 경우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철도 차량 운전면허는 철도안전법과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동력 수상내적이 구조종면허는 수상내저안전법과 수상내저안전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내용을 보면 자동차 운전면허와 철도 차량 운전면허는 법상으로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해당 조항의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제한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철도 차량 운전면허는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동력 수상내적이고 조종면허는 관련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질환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으로 해당 조항의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와 달리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라고만 되어 있으며 정신발육지연, 뇌전증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제한 조항에 있는 정신발육지연은 지적장애를 말하며 특히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제한 조항 내용 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발육지연, 뇌전증 등이라고 되어 있는 조문의 등이라는 것과 철도 차량 운전면허 취득 제한 조항 내용 중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병무청에서는 포괄적인 정신적 문제로 보고 포괄적인 정신적 문제를 확인신체검사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의 결격 사유와 비슷한 규정입니다.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해당 조항의 부령인 시행규칙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제한은 자동차 운전면허와 마찬가지로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과 관련된 자격에서는 철도 차량 운전면허와 비슷한 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다른 자격 제한은 각 자격과 관련된 법에 그냥 정신질환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의한 정신질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의 자격 제한은 완전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자격 제한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범위의 정신질환자는 대개 환각, 환시, 환청 등 환자로 시작되는 증상과 사고기능 장애가 대표적인 조현병과 기분의 장애가 대표적인 증상인 양극성 장애입니다.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범위가 아닌 다른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은 해당 조문의 등자에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조문에서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가 아닌 정신적 문제는 강박장애 등 신경증적 장애가 있으며 지적장애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신보건법 2017년 이후 기준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질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질환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지적장애인뿐만 아니라 자폐성 장애인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추정되며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발달장애로 분류되는 정신적 장애입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나와 있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의 등자와 자격 결격사유 조항에 있는 그냥 정신질환자를 병무청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제한 조항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정신적 문제로 보고 포괄적인 정신적 문제 중 어느 것 하나로 평시 징집 면제인 전시근 노역이 되거나 병역이 완전히 면제된 후 특정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를 확인 신체 검사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제한과 확인 신체 검사와 관련된 내용도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 중에서 포괄적인 정신적 문제로 전시근 노역이나 병역 완전 면제가 되었을 때 확인 신체 검사 대상자가 된 것은 확인 신체 검사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였는데 정작 당시 근거법에는 결격사유에 마약류 중독자는 있어도 정신질환자는 없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한 확인 신체 검사 대상은 2014년 12월에 포괄적인 정신적 문제로 전시근 노역이나 병역 완전 면제 판정을 받은 후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서 물질 관련 장애로 전시근 노역이나 병역 완전 면제 판정을 받은 후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 축소되었는데 이 물질 관련 장애가 마약류, 알코올 중독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관련법 중 중독 사유에 의한 결격사유에는 마약류 중독이라고만 되어 있고 알코올 중독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병역 판정 기준에 물질 관련 장애가 마약류 중독자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도 포함하다 보니 알코올 중독인 경우도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 중에서 포괄적인 정신적 문제로 전시근 노역이나 병역 완전 면제가 되었을 때 다시 확인 신체 검사 대상자가 된 것은 2020년부터인데 이는 2017년 10월에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질환자가 추가되어 2019년부터 시행된 법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정신적 문제에 의한 전시근 노역이나 병역 완전 면제를 받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 중 확인 신체 검사 대상자를 물질 관련 장애, 즉 마약류 중독 장애, 알코올 중독 장애에 의한 전시근 노역과 병역 완전 면제자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정신적 문제로 전시근 노역이나 병역 완전 면제를 받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특히 정신질환자,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 등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질환자를 사회복지사 자격을 포함해 특정 자격이나 면허를 결격사유로 지정한 것은 정신장애인 단체에서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것이라 반대하는데 이러한 제한은 정신장애인 단체를 포함한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특히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사회통합과 재활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취득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금지한 것은 정신적 문제를 겪는 사람에 대한 차별입니다. 여기에 이 제한을 무시하고 사회복지사 등 특정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정신적 문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 제한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이에 더해 징병제의 대상이 되는 남성이 이것으로 전시근 노역이나 병역 완전 면제를 받은 후에 특정 자격이나 면허 취득 시 확인 신체 검사 대상자가 된다는 것, 그것도 포괄적인 정신적 문제로 전시근 노역이나 병역 완전 면제를 받은 후에 특정 자격이나 면허 취득 시 확인 신체 검사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환자 차별, 장애인 차별뿐만 아니라 징병 강화 정책에 의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언급한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도 있으며 통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자동차 운전면허, 여기서 언급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 기타 다른 자격과 면허의 취득 제한도 장애인 단체에서는 삭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정신적 장애 중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대한 대학 중에서 호산나대학이라는 학교의 노인케어학과라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관련된 학과가 있으며 그곳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발달장애인 중에서는 징병제의 대상이 되는 남성과 징병제의 대상이 아닌 여성이 있는데 확인 신체 검사에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명백히 장애인 차별에 해당합니다. 대개 발달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서 경미한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인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등 등록 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있고 경계선으로 부르는 모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달장애 자체가 어린 나이에 보이는 장애로서 장애 자체가 경미하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부모님이 확인하기 어려워서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경미하거나 모호한 정도의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미하거나 모호한 정도의 발달장애를 가진 남성 중에서 등록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징병제에 의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되며 장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장애가 인정이 안 돼서 현역 징병 대상자가 되어 입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장애를 인정해도 경미하다는 이유로 현역 징병 대상자 중에서 신체 등급이 가장 낮은 신체 등급 3급 현역인 경우도 있고 신체 등급 4급 보충역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개월 전과 며칠 전에 방송한 한 TV 교양 프로그램에서 한 여성 발달장애인이 사회복지사 자격과 관련된 대학학과인 사회복지학과 공부를 하는 것이 나온 적이 있었으며 자신보다 못한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공부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보다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공부를 한다고 말한 것으로도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여성은 징병제의 대상이 아니며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과 관련된 법의 결격사유 조항에서 정신질환자 자격 취득 제한 규정에 정신질환자를 조현병, 조현정동장애나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면 여기서 나온 TV 교양 프로그램에서 나온 여성 발달장애인이라도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했듯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의 자격 취득 제한 규정 자체가 정신장애인 단체를 포함한 장애인 단체에서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것이라 반대하고 있으며 이 규정 자체가 징병제의 대상이 되는 남성에게는 확인 신체 검사의 근거로도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의 자격 취득 제한 규정이 있는 확인 신체 검사 규정의 대상자의 조현병, 양극성 장애 외에도 성격장애, 신경증적 장애, 발달장애, 계통의 정신적 문제 등 포괄적인 정신적 문제로 징집이 면제된 남성. 남성으로 태어난 트랜스젠더가 성별 불쾌감 진단을 받아 징집이 면제된 후 특정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확인 신체 검사 대상자로 규정된 것을 보면 징병제의 대상이 되는 연령이 되기 전에 장애인 등록이 된 남성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등록으로 인해 병역 판정 검사 없이 평시 징집 면제인 전시근 노역이 되거나 병역 완전 면제를 받은 후에 자동차 운전면허,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 특정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하면 확인 신체 검사 대상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곧 장애인을 차별하는 규정의 징병제의 대상이 되는 남성이라도 남성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규정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차별적인 규정은 강박장애 등 그 밖에 정신적 문제가 있는 남성과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성정체성 문제로 인해 트랜스젠더로 인정되어 성별불일치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정신장애인 단체의 요구대로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자의 특정 자격 또는 면허 취득 제한 규정에서 아예 삭제해 정신적 문제를 겪는 사람의 자격 또는 면허 취득 제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정신적 문제에 의해 전시근 노역이나 병역 완전 면제를 받은 후 특정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한 확인 신체 검사를 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자동차 운전,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특정 자격을 취득해야 가능한 직업을 보면 정신적 문제가 있더라도 폐쇄병동에 입원해야 하는 수준의 정신질환자나 보호자 없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불가능하고 자립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발달장애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운전이라든가 특정 직업을 갖출 자격을 가지기에는 문제가 심한 일부 심각한 질환이나 장애가 있다고 해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특정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은 환자 차별, 장애인 차별이며
이와 관련하여 정신적 문제로 징집이 면제된 사람이 특정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를 확인 신체 검사 대상으로 규정한 것 자체도 환자 차별, 장애인 차별에 해당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더 소개하는 것으로 몇 년 전부터 대부분의 정신적 문제, 장애에 의한 정신적 특성을 신경다양성으로 부르기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경다양성으로 주로 불리는 정신적 특성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학습장애, 의사소통장애, ADHD 등 발달장애 계통의 정신적 특성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신경다양인, 해당 특성을 가진 사람,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는 권리운동을 신경다양성 운동으로 부릅니다. 신경다양성 운동가 입장에서 보아도 정신적 문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특정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과 이와 관련하여 정신적 문제, 장애로 징집이 면제된 사람이 특정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를 확인 신체 검사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차별이자 인권침해적입니다. 이는 이후에 다룰 병역 처분 이후 계속 치료질환 규정도 이들이 보았을 때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병역 처분 이후 계속 치료질환 규정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 질병이나 장애로 전시근 노역이나 병역 완전 면제를 받은 후 해당 규정에서 정한 치료를 중단한 경우 확인 신체 검사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전시근 노역과 병역 완전 면제뿐만 아니라 신체 등급 4급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대상 징집감면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장애 중에서 사회복무요원 대상 징집감면을 보면 신체적 문제의 경우 자가면역 질환, 천식, 아토피, 백반증, 시력 상실 수준이 아닌 시력장애가 있으며 정신적 문제의 경우 대부분의 정신적 문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속 치료질환에서 정한 질병이나 장애마다 다르지만 신체 등급 4급에서 6급,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 대상에 해당하는 보충역, 평시 징집면제의 민방위 편성 대상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역, 병역 완전 면제인 경우도 있고, 신체 등급 5급부터 6급, 그러니까 평시 징집면제의 민방위 편성 대상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역, 병역 완전 면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나 장애는 4급만 있거나 5급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급이 계속 치료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병역 판정 기준에 4급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으며, 5급이나 6급도 마찬가지로 계속 치료질환에 5급이나 6급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 신체 검사 제도 시행 초기에 지정된 계속 치료질환 대상자를 보면 심낭염, 심근질환 등 심장질환, 췌장염으로 신체 등급 5급 전시근 노역이거나 신체 등급 6급으로 병역이 완전히 면제된 사람이 대상인 적도 있으며, 사구체신염이나 염증성 장질환으로 신체 등급 5급 전시근 노역인 경우도 있었고, 간질환에 의한 신체 등급 4에서 6급도 대상인 적도 있었습니다. 뼈 문제에 해당하는 정형외과에는 골절 후유증이나 골수염에 의한 신체 등급 4에서 5급이 확인 신체 검사 대상인 적도 있었으며, 시력 문제에 해당하는 안과에는 포도막염, 각막이식에 의한 신체 등급 4에서 5급, 야맹증, 녹내장에 의한 신체 등급 5급 각막염, 각막궤양, 눈왕염에 의한 신체 등급 4급인 사람이 대상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막류, 척수류, 난치성 뇌전증에 의한 신체 등급 5급, 이비인후과의 만성우두염에 의한 신체 등급 4급에서 5급, 성대마비에 의한 신체 등급 4에서 6급, 생식기 문제인 비뇨기과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비장적출을 한 것으로 신체 등급 5급 전시근로역으로 평시 징집이 면제된 사람, 외과를 제외한 각 과에 해당하는 종양으로 신체 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복무대상인 보충역으로 징집감면이 된 사람, 신체 등급 5급 전시근로역으로 평시 징집이 면제된 사람, 신체 등급 6급으로 병역이 완전히 면제된 사람도 확인 신체 검사 대상인 경우도 있었으며, 악성종양, 즉 암으로 병역 완전 면제를 받은 경우까지 포함했습니다. 혈액암에 해당하는 악성 림프종이나 백혈병이 있는 사람이 해당 질환으로 병역을 완전히 면제받은 경우, 피부 악성종양으로 신체 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복무대상인 보충역, 신체 등급 5급 전시근로역으로 평시 징집이 면제된 경우, 신체 등급 6급 병역 완전 면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을 해도 수년 동안 관리해야 하고, 발견이 늦어지면 이미 심각한 수준의 사망에 이르는 암 같은 경우, 유전 때문에 몸 밖의 상처뿐만 아니라 몸속의 상처에도 취약해서 관리가 안 되면 출혈이 멈추지 않아 사망에 이르는 문제로 관리가 필요한 유전병인 혈우병, 그 밖에 관리가 필요한 질환 중 어느 것 하나의 질환을 가진 환자,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몸의 상태를 조작하는 것이나 속임수를 막는다고 확인 신체 검사 제도를 만들어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징집이 감면되거나 면제된 사람을 확인 신체 검사 대상자로 지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으며, 피부 악성종양 전구증, 피부 악성종양, 그러니까 피부암 전 단계의 종양이나 피부암을 앓고 있어서 보충역, 전시근로역이나 병역 완전 면제를 받은 사람에게까지 확인 신체 검사 대상자로 지정한 적이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피부암 전 단계의 종양은 보엠병, 거대 첨규 콘딜로마, 피부암은 기저세포암, 악성 흑색종, 편평세포암, 피부 림프종,
전이한 상태인 피부암인데 이 중에서 피부암 전 단계의 종양이나 기저세포암을 앓고 있는 사람이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보충역 판정을 받도록 한 것으로도 모자라 확인 신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질환 중 심장질환, 사구체신염, 간질환, 골절후유증, 골수염, 포도막염, 각막이식, 야맹증, 녹내장, 수막류, 척수류, 종양 등으로 신체 등급 4급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대상 징집감면이 된 경우 신체 등급 5급 전시근 노역으로 평시 징집이 면제되었거나 신체 등급 6급으로 병역이 완전히 면제된 사람은 2022년에 확인 신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가면역 질환, 당뇨병, 아토피 등은 그대로 확인 신체 검사 대상이며 추가된 질병이나 장애에 의한 보충역, 전시근 노역 판정자가 있습니다. 격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의미하는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신체 등급 4급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대상자, 기관지 천식에 의한 신체 등급 4급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대상자, 신경과 계통의 질환 내지 장애에 해당하는 경련성 질환과 이상운동증에 의한 신체 등급 4급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대상자 및 신체 등급 5급 전시근 노역으로 평시 징집이 면제된 사람이 2022년에 추가된 확인 신체 검사 대상입니다. 신경과 계통의 경련성 질환은 확인 신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난치성 뇌전증을 제외한 뇌전증을 말합니다. 턱관절 장애에 의한 신체 등급 4급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대상자 및 5급 전시근 노역으로 평시 징집이 면제된 사람 또한 확인 신체 검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정신과 계통의 질환 내지 장애에 해당하는 정신적 문제의 경우에는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속임수, 그러니까 면탈의 정신적 문제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확인 신체 검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인데, 확인 신체 검사를 처음 실시할 때부터 확인 신체 검사 대상인 정신과 계통의 질환 내지 장애는 병역 판정 기준이 개정되고 정신적 문제를 의미하는 용어가 바뀐 것이 있어도 대체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치료질환에 의한 확인 신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정신적 문제를 보면 양극성 및 관련 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강박 및 관련 장애 등 신경증적 장애는 있지만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는 없습니다. 여기서 지정된 확인 신체 검사 대상인 정신적 문제 중에서 양극성 및 관련 장애, 불안장애, 강박 및 관련 장애 등 신경증적 장애는 신체 등급 4급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대상 징집감면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계속 치료질환에 의한 확인 신체 검사 대상의 성격장애, 품행장애, 성별 불일치가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성별 불일치의 경우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비용, 건강 문제,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해 호르몬 치료를 중단하는 일명 디트랜지션, 리트랜지션, 탈성전환, 재성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별 불일치로 평시 징집 면제의 민방위 편성 대상인 전시근 노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확인 신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트랜스젠더 당사자 및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입장에서 보면 차별 소지, 인권 침해적입니다. 계속 치료질환에 의한 확인 신체 검사 대상의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가 포함되면 발달장애 당사자, 당사자의 부모, 발달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인권운동가 입장에서 차별 소지의 인권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치료질환에 의한 확인 신체 검사 대상 중에서 발달장애 당사자, 당사자의 부모, 발달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인권운동가 입장에서 차별 소지의 인권 문제가 있는 장애도 있는데 그것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및 신경발달장애에 의해 전시근 노역으로 평시 징집이 면제된 경우, 병역이 완전히 면제된 경우가 계속 치료질환에 의한 확인 신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지적장애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가능한 장애로 지적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약물치료가 필요한 부수적인 문제, 즉 부수적인 정신적 문제, 신경과적 문제인 뇌전증이 있을 때만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그 외에는 약물치료가 필요 없는 발달장애 계통의 정신적 장애입니다. 정신적 장애 중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은 계속 치료질환에 의한 확인 신체 검사 설명 전에 설명했듯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폐성 장애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를 포함해서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등록 가능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 의무 연령이 되기 시작하는 18세가 되기 전, 처음으로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 연령이 되는 19세가 되기 전에 장애인 등록을 한 후 19세 동안 장애인 등록을 유지한 경우에는 2019년 이전 장애인복지법 기준의 장애 등급, 그 이후에 바뀐 장애인복지법 기준의 장애 정도에 따라 병역 판정 검사 없이 평시 징집 면제인 전시근 노역이나 병역이 완전히 면제인 경우도 있고 일부 등록 장애인인 경우에는 병역 판정 검사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 장애인이 전시근 노역인 경우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민방위 편성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로지 평시 징집 면제의 전시 상황일 때 전시근로에 소집됩니다.
또한 등록 장애인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야 하고 거기에서 현역 대상자로 판정돼서 현역병으로 복무 또는 보충역 대상자로 판정돼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일명 장애인 징병을 겪게 된 후 예비군 편성기간까지 마친 경우에는 병역 의무 연령과 민방위 편성 연령이 종료될 때까지 평시 대기 상태에 전시에 동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한국징병제에 민방위 편성 의무가 없다면 현역병이나 보충역 복무를 마친 모든 복무자가 예비군 편성기간까지 끝나면 병역 의무 연령이 종료될 때까지 평시 대기 상태에 전시에 동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이전의 장애 등급 기준, 그 기준의 정신적 장애 기준으로 보면 장애 등급 1급부터 2급이 신체 등급 6급 병역 완전 면제, 장애 등급 3급이 신체 등급 5급 전시근 노역입니다. 그 정도를 정신적 장애 중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기준으로 설명하면 장애 등급 1급은 보호자 없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불가능하고 자립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정도로 영화 마라톤 주인공과 그 영화의 실제 모델이 된 분의 특징보다 심각한 정도입니다. 장애 등급 2급은 1급보다 장애가 어느 정도 덜해도 보호자 없이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도움이 대체로 많이 필요한 정도로 영화 마라톤 주인공과 그 영화의 실제 모델이 된 분처럼 어느 정도 심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정도입니다. 장애 등급 3급은 최소한 내지 간헐적인 도움 정도가 필요하거나 자립이 가능한 정도로 지적장애 중에서도 가볍거나 자폐성 장애 중에서도 지적장애가 없는 경우로 지적장애 기준으로 다운 증후군 같은 염색체 이상이 없으면서 경미하거나 자폐성 장애 기준에서도 경미하면 언뜻 보기에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정도로 경미한 장애가 있는 정도입니다. 특히 정신적 장애 중 발달장애, 계통의 장애 기준으로 모호한 장애 때문에 장애를 찾아내기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지적장애를 찾기 어렵거나 경계선 지능이라고 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경미하다고 해서 경계선에 가깝다고 해서 장애인 등록 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부모가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한 또는 하지 않은 사람, 이른바 언뜻 보면 멀쩡하지만 장애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모호한 사람,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과 미등록 자폐 당사자의 경우에는 병역 판정 검사에서 징집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장애로 징집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정신적 장애로 징집을 면제받았다고 해서 받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징병제 자체의 문제와 장애인 인권 문제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장애가 있음에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장애를 인정하지 않아 현역병 복무, 장애를 인정해도 이 정도 장애는 복무하는데 괜찮다면서 복무 대상 신체 등급 중 낮은 신체 등급을 받아 현역병 복무나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해야 하는 이른바 장애인 징병이라는 것에 의한 장애인 학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장애를 포함한 정신적 문제, 시력 문제로 병역 판정 검사에서 평시 징집 면제, 병역 완전 면제가 되었다고 해서 특정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질환이나 장애에 의해 면제 혹은 질환이나 장애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징집 감면이 된 후에도 치료하는지를 확인해서 특정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했거나 치료를 중단한 경우 면탈 의심으로 확인 신체 검사라는 이름의 검사를 받게 되는 것은 환자 차별, 장애인 차별의 여지가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신체 검사 받는 나이인 19세가 되는 해가 되기 전에 장애인 등록 후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일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 장애인 등록을 유지했을 때 19세가 되는 해가 지나면 병역 판정 검사 없이 징집이 면제되는데 이 중에서 병역 판정 검사 없이 징집 면제를 받은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병역 판정 검사 없이 징집 면제를 받은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 특정 분야의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취득한 경우 자폐성 장애인, 시각장애인이 병역 판정 검사 없이 면제된 이후에 치료한 것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문제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장애인 차별적입니다. 또한 시력이나 정신적 문제로 평시 징집 면제인 전시근 노역, 병역 완전 면제를 받은 사람 중에서 특정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전시근 노역이나 병역 완전 면제를 받은 시기 상관없이 징집 의무 연령대 안에 있으면 확인 신체 검사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보이며 특정 질환이나 장애 중 계속 치료 질환으로 정해진 질환이나 장애로 신체 등급 4급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징집 감면을 받은 경우 평시 징집 면제인 전시근 노역이나 병역 완전 면제를 받은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에도 신체 등급 4급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징집 감면을 받은 경우 평시 징집 면제인 전시근 노역이나 병역 완전 면제를 받은 시기 상관없이 징집 의무 연령대 안에 있으면 확인 신체 검사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외에 신경발달장애에 해당하는 ADHD와 학습장애, 불안장애와 강박장애 등 신경증적 장애, 다른 정신적 문제, 자가면역 질환 같은 신체적 장애, 신체적 질환, 신체적 문제 중 어느 것 하나를 가진 사람이 이러한 취급을 받는 것은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신체 상태의 조작이나 속임수를 막고 감시하는 형태로 한 징병 강화 정책이면서 필연적으로 생긴 장애인 차별, 환자 차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확인 신체 검사 업무 처리 규정에서는 안과나 정신과적 문제, 즉 시력이나 정신적 문제로 전시근 노역으로 평시 징집이 면제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 복무 기간을 완전히 마치지 못하거나 않고 조기에 소집 해제된 사람, 병역이 완전히 면제된 사람의 운전면허 신규 취득, 운전면허 수시적성 검사 합격 여부, 특정 자격이나 면허 취득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유관기관에 연 2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병역 처분 이후 계속 치료질환 규정으로 지정된 질환 또한 신체 등급 4급에서 6급까지 판정된 사람, 즉 판정 이후 계속 치료질환 규정으로 지정된 질환이나 장애로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징집 감면이 된 사람, 신체 등급 5급 판정을 받아 전시근 노역으로 평시 징집이 면제된 사람, 신체 등급 6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완전히 면제된 사람 중에서 치료 중단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유관기관에 연 2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실시되었을 때의 연 1회 이상 확인과 사회복무요원의 의무 복무기간을 완전히 마치지 못하거나 않고 소집 해제된 사람이 없던 것이 2020년에 사회복무요원의 의무 복무기간을 완전히 마치지 못하거나 않고 소집 해제된 사람이 2021년 12월에 연 2회 이상 확인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이는 확인 신체 검사 제도 자체가 징병 강화 정책 중에서도 징병제의 대상인 남성에 대한 감시, 사찰을 법과 시행령을 통해 합법화, 제도화한 것이며 이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훈령을 통해 정한 것입니다. 이 감시, 사찰은 징병제의 대상자인 남성이 질병이나 장애를 징병을 피하거나 감면받는 것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감시, 사찰로 징병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러한 감시, 사찰로 인해 징병제의 대상이 되는 남성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며 특정 질환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성이라면 더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규정을 더 살펴보면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중에서 본인 진술 등 관련 증거가 확인된 경우, 제한된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치료 이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한된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필수 치료를 중단한 사람으로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치료 중단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면탈 가능성이 높아 특별사법경찰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신체 검사 없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확인 신체 검사에서 신체 등급이 변경되는 등 면탈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명 사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소명이 없거나 소명에도 불구하고 면탈이 인정되는 경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사 결과에서 병역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판정된 것이 취소됨과 함께 병역 판정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하며 다시 받게 된 병역 판정 검사에서 병역 판정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전시근 노역으로 불리는 평시 징집 면제나 병역 완전 면제 판정을 받은 후에 해당 판정이 징집을 피하기 위한 신체 상태의 조작이나 속임수라는 것이 확정되면 병역 판정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현역이나 보충역 대상으로 판정되면 해당 판정 결과에 따라 복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충역으로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대상이 되는 징집감면이 되었는데 이것이 징집감면을 위한 신체 상태의 조작이나 속임수라는 것이 확정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병역 판정 검사를 다시 받게 되어 해당 판정 결과에 따라 복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복무한 것이 취소되어 현역으로 판정되면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해야 하고 보충역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다시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규정과 병역법 시행령에서는 현역의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편입된 이후에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신체의 상태를 조작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는 현역으로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예비군 편성 및 훈련을 피하기 위해 몸의 상태를 조작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후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예비군 편성 및 훈련을 피하기 위해 몸의 상태를 조작했거나 속임수를 쓴 것이 의심되어 조사한 후 예비군 편성 및 훈련을 피하기 위한 속임수라는 것이 확정되면 예비군에 다시 편성되어 훈련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확인 신체 검사 제도는 헌법을 위반하는 제도로 확인 신체 검사 제도가 위반하는 헌법 조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34조 제5항입니다. 확인 신체 검사 제도가 헌법을 위반한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으나 확인 신체 검사 제도는 징병제의 형평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징집이 면제되거나 감면된 사람에 대한 인권을 명백히 침해합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징병제가 적용되는 남성이 징병 강화 정책의 일환 중 하나인 확인 신체 검사 대상이 되므로 징병제가 적용되지 않는 여성과 달리 차별을 받으므로 확인 신체 검사 제도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남성만이 징병제의 대상이 되는 근거인 병역법 제3조 제1항도 마찬가지로 이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 그것도 성별 불문의 국방의 의무라는 미명하에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에 의한 차별입니다. 이 차별의 해결책으로 징병제를 여성에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저희 모병제 추진시민연대에서는 여성에게도 징병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확인 신체 검사 제도는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행위를 한 사람을 찾아 징병하기 위한 징병 강화를 위해 병무청이 유관기관의 남성 국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할 권한이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4조 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으나 확인 신체 검사 제도는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신체의 상태를 조작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찾아 징병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실제 장애가 있는 사람까지 장애로 인해 징집이 면제된 것이 취소되어 징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비율의 정도에 상관없이 확인 신체 검사는 헌법상의 신체장애자 및 질병이 있는 국민이 법률에 의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확인 신체 검사 제도는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확인 신체 검사 제도 도입 배경으로 내세운 징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몸의 상태를 조작하기, 속임수도 애초에 징병제에 의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징병제 자체를 없애고 모병제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징병제 자체가 헌법에 국방의 의무가 있으니까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겠지만 징병제 자체도 여기서 언급한 헌법 조항을 위반합니다. 확인 신체 검사 규정에서 규정한 병역 처분 후 계속 치료 질환에 해당하는 질환 중에서는 중점 관리 대상 질환과 겹치는 경우도 있는데 잠시 중점 관리 대상 질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 질환은 2004년부터 시행 중인 징병 강화 정책으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것처럼 조작하거나 속여서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는 것에 이용되는 질병이나 장애에 대해 병무청이 예의주시 대상으로 지정한 질병과 장애를 말합니다. 이는 병역 판정 검사 과정에서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질병이나 장애에 의한 병역 판정 과정에서 해당 질병이나 장애가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신체 상태를 조작했거나 속임수를 썼거나 그러한 것이 의심되면 사법당국에 고발, 수사하도록 한 것으로 2012년에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설치된 이후에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고발, 수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병제 하에서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신체 상태의 조작이나 속임수,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것처럼 조작하는 것을 막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징집이 면제되었거나 감면된 사람에게 면탈 의심으로 다시 검사하도록 하는 확인 신체 검사 제도, 잠시 설명한 중점 관리 대상 질환 제도는 징병 강화 정책 중 하나입니다. 확인 신체 검사 제도가 실제로 질병이나 장애를 징집 면제나 감면을 위해 이용한다는 것을 막고 이를 확인, 감시해 검사하는 제도이며 잠시 설명한 중점 관리 대상 질환 제도도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있는 제도입니다.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실제로 질병이나 장애를 징집 면제나 감면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질병이나 장애가 경미한 경우도 있고 비용 문제, 사회적 문제 때문에 치료를 중단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등록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애초에 징병제 때문에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신체 상태의 조작이나 속임수,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것처럼 조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설명한 확인 신체 검사 제도와 잠시 설명한 중점 관리 대상 질환 제도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환자 차별, 장애인 차별의 소지가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신체 상태의 조작이나 속임수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을 창설한 것도 징병 강화 정책에 해당합니다. 요약하면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신체 상태의 조작이나 속임수를 막고 이를 실행한 사람과 그러한 것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의심자를 다시 검사하도록 하는 것이 확인 신체 검사이며 이와 관련해서 잠시 설명한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는 것에 이용되는 질병이나 장애에 대해 병무청이 예의주시하는 제도가 중점 관리 대상 질환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신체 손상, 체중 조절 등 신체 상태의 조작, 속임수라는 것 자체가 징병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막겠다고 정신적 문제 등으로 징집이 면제된 사람 중에서 운전면허증 같은 특정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징집이 면제되거나 감면된 사람 중에서 치료 중단을 한 경우에 징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신체 상태의 조작이나 속임수가 의심되어 다시 검사하도록 하는 것은 징병 강화 정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한 제도는 단순히 징병 강화 정책일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환자 차별, 장애인 차별을 일으키고 특정 자격이나 면허 취득과 관련된 정보,
의료 기록 등 개인정보를 징병 강화를 위해 보게 하는 등 징병제의 대상인 남성 국민에 대한 감시, 사찰까지 가능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확인 신체 검사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확인 신체 검사 제도뿐만 아니라 징병 강화 정책에 의해 생긴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확인 신체 검사뿐만 아니라 확인 신체 검사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생긴 중증 관리 대상 질환 제도, 확인 신체 검사 제도가 생길 때 생긴 징병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바뀐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신체 상태의 조작이나 속임수가 적발되어 초벌된 경우 징집 면제나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이 시기에 창설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해체, 병무청 자체의 해체, 징병제 자체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말을 끝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 단체는 징병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어떠한 형태의 징병 강화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합니다. 징병제를 포기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 징병제 유지를 주장하는 단체나 개인이 징병 강화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모병제 관련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를 눈엣 가시로 여기는 한이 있더라도 징병제 반대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확인 신체 검사라는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